대체 강변마을에서 홍수라는 말이 두려워진 게 언제부터였을까요? 홍수 대비 공사가 한창인 요즘, 예전엔 대체 어땠는지 궁금해서 한번 뒤적여 봤는데요. 이렇게 큰 홍수가 나서 대대적인 대비를 해야 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7년 강변 땅을 라오인 명의로 산 후 몇 년을 이렇게 울타리만 쳐두었어요. 라오스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을 때 천천히 집을 짓겠다고 마음먹었죠. 처음부터 집을 짓게 되면 꼭 후회할 일이 생길 것 같아서요. 시내에 살면서 강변 땅엔 가끔씩 들르는 정도였죠. 그런데 몇 년을 지켜보다 보니 2018년에도 이 마을에 홍수가 한 번 나더라고요. 작년 홍수보단 물이 많이 차오르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마을이 침수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지붕내. 다음에 집을 지을 땐 전체적으로 많이 높게 지어야겠다고 다짐했죠. 2019년에야 집 공사를 시작했어요. 당시만 해도 수중에 몇백만 원이 전부였던 지붕내. 집을 지을 엄두도 못 낼 돈이었지만 작은 별장이라도 하나 지을 생각으로 시작했던 거랍니다. 당시 가족끼리 친하게 지내던 라오인 지인의 회사에서 공사를 저렴하게 맡아주기로 했고요. 라오스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라오스에서도 집을 짓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코로나네 뭐네 이런저런 이유로 공사가 수개월씩 자꾸만 지연되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 공사가 오래 미뤄지는 사이 제 빈주머니에도 자금이 조금씩 모이게 되더라고요. 국제학교 쌤으로 번 돈까지 차곡차곡 공사비로 모으길 2년여. 그렇게 2년 넘게 공사가 지연되면서 모은 돈으로 난생 처음 멋모르고 소액 투자해본 주식이 대박을 터뜨리면서 작지 않은 도움도 받았고요. 결국 1층 집을 2층으로 설계 변경하게 되었답니다. 공사가 늦어진 건 스트레스였지만 지금 생각하면 여러모로 전화위복이 된 측면이 있어요. 결국 집은 2021년 7월에야 들어가 살 만큼 어느 정도 완공이 되었답니다. 시내 살면서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임대비로 내고 산다는 게 너무나 아까웠던 저로선 강변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면서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해졌어요. 2020년 말까지만 해도 강둑 공사는 하지 않고 집 본체만 짓고 있었다죠. 당시 금전적인 여유가 없이 집 짓기를 시작했던 저인지라 계속 무너지는 강쪽 땅을 보수하고 싶다고 말을 해도 집은 최대한 강에서 멀리 짓고 그냥 살라며 뜯어말리는 시공사 말만 들어야 했죠.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안전에 대한 걱정이 깊어졌어요. 당시 강변 땅 일부가 우기 때 크게 유실이 돼서 매우 위험해 보였기에 더는 방치할 수가 없었답니다. 결국 지인이던 라오스 시공사와의 갈등을 감수하고 저는 강둑 공사를 무조건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침내 집 공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 강둑 공사 전문업체를 찾아내서 공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길이가 26m나 되는 강쪽 땅에 튼튼하고 두꺼운 계단식 시멘트 둑을 4-5단 정도 만들었어요.
덕분에 수개월간 시멘트 섞는 기계 소리를 숨소리처럼 듣고 살았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강 쪽 경사로 내부는 이렇게 철근과 시멘트 기초공사가 촘촘하게 들어갔답니다. 장기적으로 강둑 공사는 집 짓는 것만큼 돈과 시간이 들었지만 지금까지도 제가 가장 잘한 일로 꼽습니다. 그렇게 2년여 긴 공사 후 강변집에서 살게 된 지도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우여곡절이 참 많았기에 징글징글할 만도 한데 저흰 시간이 갈수록 강변집을 더욱더 애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변집에 들어와 산 이후에도 이런저런 공사는 끝이 없었지만 높고 튼튼하게 쌓았던 이 담은 강물이 절대로 범접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죠. 당시에는 특별한 홍수 문제가 없었으니 팥봉밭에 과일나무도 많이 심었겠죠. 강물 펌프도 사용했기에 관리 차원에서 강가도 자주 들락거렸답니다. 펌프는 당시 신입 깻잎이 담당이었고 강으로 내려가는 깻잎이를 따라 저희도 이곳을 곧잘 애용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메콩강은 저희에게 늘 평화와 아름다움을 만끽하게 해주던 경외의 대상이었죠. 몇 년을 살아도 낯설기만 한 타국이었지만 강변에 집을 짓고 살아가면서부터 매일매일 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새로 만든 새하얗고 튼튼한 울타리가 유난히 예쁘던 팥봉밭. 팥봉밭은 난리 부르스가 일상인 개누마들에게 특히 지상낙원이었죠. 땅덩이가 크진 않았지만 이런 보너스 공간이 있기에 강변집에선 지루하거나 심심할 틈이 없었어요. 라오스가 치안은 좋다지만 최빈국이다 보니 한적한 강변길 산책도 때론 위험할 수가 있어요. 돈 많아 보이는 외국인이 타겟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강변길 산책일랑 일찌감치 포기하고 갱 팥봉밭에 7 개누마들을 시원하게 풀었지요. 그누마들 팥봉밭 산책 참 좋아했어요. 팥봉밭에는 개누마들의 껌대용 잡초류부터 최애 놀잇감, 뱀, 개구리, 귀뚜라미, 풍뎅이, 거미 등등이 넘쳐나는 개누마 파라다이스였거든요. 이제 시원하고 깨끗한 강변뷰에 일조했던 저 철제 난간은 추억 속으로 사라지고 없네요. 우기에도 크게 침수가 되지 않으니 이렇게 멋진 팡댕나무가 쑥쑥 자라던 시절. 작년에 처참하게 저세상간 팡댕나무를 보니 가슴이 찢어지네요. 중국에서 댐을 짓고 난 직후인 2023년 9월 별채가 처음 침수되었습니다. 그때는 바닥이 좀 물에 잠긴 것 뿐이었는데 2024년엔 이거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이미 별채문 절반이 잠겨서 출입이 통제되었고 깻잎이는 일찌감치 2층으로 피신한 지 오래. 눈 깜짝할 사이에 이것저것 떠내려가니 마치 캐스트어웨이의 농구공 윌슨이 저 멀리 떠나가는 것처럼 망연자실 지켜봐야만 했죠.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밤에는 강물이 점점 더 불어났어요.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 계단이 딱 1개 남아있더라고요. 그냥 눈앞이 전부 메콩강이었습니다. 개팍이 모두 잠겨버리다니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눈앞에 강물이 가득하니 개누마들 표정도 평소와 다르게 많이 긴장된 듯 했죠. 어쩌면 우린 모두가 본능적으로 큰 위험이 닥쳤음을 직감했을 거예요. 심장이 쫄깃해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현관까지는 2m 가까이 남아 있었기에 냉정을 유지하며 캄다운 했던 지붕내. 중국, 태국, 베트남 등 많은 동남아 국가들이 역대급 홍수 피해에 난리가 난 상황이라 이건 미약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붕내도 언제든 가족들을 데리고 피신할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추위를 지켜봤지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렇게 2024년 8월 말에 2번이나 아슬아슬 물이 찼다 빠졌다를 반복하더라고요. 결국 중국 댐에서 흘려보낸 방류량이 폭발하면서 2024년 9월 강변집은 이렇게 역대급 홍수 수위를 찍고 맙니다. 세상에, 여기까지 물이 차다니 믿어지시나요? 그리하여 2024년 9월 12일은 홍수 피해로 빨간 지붕 가족이 첫 피난을 간 역사적인 날로 기록되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아직까지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작년 홍수의 흔적입니다. 약 12일간의 피난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땐 집 안으로 들어온 진흙을 씻어내느라 일이 참 많았죠. 살면서 이런 꼴은 처음 본 지붕내였지만 위기에 강한 한국 아짐이다 보니 그 충격적이고도 고통스러운 순간도 나름 잘 이겨냈네요. 그리고 2025년 5월 현재,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평화를 찾은 빨간 지붕집. 그러나 어느덧 오기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평화를 다시는 깨트릴 수 없기에 그닥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홍수 대비 공사를 하고 있는 요즘이에요. 한쪽에 깻잎이용 전용 주차장도 만들었어요. 바로 앞에 콘센트가 있어 스쿠터를 모는 깻잎양에게 여러 가지로 편리하겠죠? 오늘 마지막 남은 철제 난간까지 모두 걷어냈습니다. 이제 이곳도 다음 주부턴 벽돌담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수도가도 재정비 중이고 전체적으로 어수선하던 바닥은 모두 같은 높이로 미장을 해서 깔끔해졌답니다. 이제 오두막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오두막에서 텃밭으로 내려가는 계단 정도가 살짝 난이도 있는 작업이 될 듯요. 요 라인은 전체적으로 화단이 들어갈 건데 폭이 넓어서 텃밭을 들여다보기가 불편할까봐 세 군데에 계단을 넣기로 했습니다. 나름 신박하죠? 계단은 여기에도 있고 끝쪽에도 하나 들어갔어요. 나머지 공간엔 화단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늘이 져서 좋지 않은 곳에 있던 장미들과 일부 나무들을 다 이쪽으로 옮겨올까 합니다. 별채도 어느 정도 작업을 했지만 문높이를 뛰어넘었던 작년을 생각하면 부족하죠. 그러나 부족하다고 온 별채를 다 가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서요. 뭐 요런 작업이 좀 더 남았습니다만 뭔 소린지 모르시겠죠? 암튼 지붕 내 여러 가지로 열심히 궁리 중이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메콩강 전선 최전방인 텃밭담도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곧 미장 들어갑니다. 올 우기를 한번 지내보고 정 불편한 게 있으면 다시 보수하는 걸로요. 100마디 말보다 실정에 맞게 실행에 옮겨보고 결과를 지켜보는 게 정답 같네요. 어젯밤에도 비가 좀 왔는데 소 움까걸음을 주고 나니 쓰러진 아이들이 하나도 없네요. 5위로 추정되는 이 아이는 처음으로 노란 꽃을 피웠어요. 어차피 우기가 오면 다 침수되어 죽을 의미 없는 텃밭 농사가 아니길 빌어봅니다. 여러 구독자분들께서 담을 좀 더 튼튼하게 올려야 한다 걱정하시지만 현실적인 문제나 강변 상황도 고려해야 하기에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이상기후로 전 세계가 예측 불허 환경위기 앞에 놓인 지금 세상에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어차피 텃밭 공간은 지상은 아니기에 완충작용만 해줄 수 있다면 그깟 작물 좀 죽더라도 나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떼낸 난간은 이렇게 대나무 울타리를 걷어낸 자리에도 투입되었습니다. 미장과 페인트 작업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깻잎이가 보내온 밤하늘 사진을 보다 별 생각 없이 CCTV를 켰더니 이렇게 수상한 불빛이 보이지 뭐예요. 뭐지 싶어 밖으로 나가봅니다. 오늘도 비가 오려나 봐요. 조금만 이상해도 확인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지붕내. 혹시 CCTV가 합선이라도 된 건지 걱정이에요. 비를 몰고 오는지 오늘 강바람도 장난 아니네요. CCTV 쪽엔 별 이상이 없어 보여요. 아마도 반대쪽에서 누군가 뭘 태우는 모양이에요. 하늘이 또 으릉으릉 시끄럽네요. 어후, 번개도 번쩍번쩍 또 시작이에요. 홍수만 없다면 메콩강 우기는 참 다이나믹하고 아름다운 계절. 그런데 계단을 올라가려니 뭔가가 오른쪽에 웅크리고 있네요. 너무 가냘퍼서 안 보일 뻔한 우리 깻잎 양이네요. 제가 우리 깻잎이 때문에 웃습니다. 사소한 걱정도 빵 터지는 웃음 한 번에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게 힘을 내서 또 함께 살아가지요. 바람으로야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하는 것도 잘 알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말고 의미 없는 바람이란 욕심이죠.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걸음으로 부지런히 나아가 보겠습니다.